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주제를 나로 좀 돌려볼게요. 네. 사람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싫어질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많은 경우가 예. 그 상처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들 생각하기에 상처를 준 사람 미워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보다 더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찌질하게 상처받은 나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쩌면 겉으로는 이제 분노의 감정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이면에 보면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 상처에 노출돼 버린 그 나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말 힘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난 거죠. 이게 일종의 두 번째 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심리학에는. 첫 번째 화살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죠. 예. 근데 언제나 치명타는 두 번째 화살이라는 거죠. 불교에 있는 경전의 용어를 독일의 심리학자들이 응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우리는 이제 상처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상처를 받았는가 곰씹어보고 원인을 탐색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나온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서 졸지에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어지고 그 내면에 엄청난 수치심과 죄책감을 유발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화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의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공격하는 상대가 맞아요, 저 사람이라는 걸. 맞아요.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나를 공격할 때 나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가해자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알고. 그런데 언제나 진짜 치명타는 예. 내가 나에게 가는 네. 화살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무기력하다 여기는데 그거는 두 번째 화살에 맞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란 거죠. 저는 이제 상담 오는 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을 구분시켜라. 이걸 딱 구분만 하더라도 예. 우리의 고통이 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구분하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심리학 서적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을 때 결국엔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 건가요? 저 사람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예. 저런 식으로 판단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알아야 될 건 다 그 사람의 원인만은 아니란 거죠. 그로 인해서 나에게 왔던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화살일 수도 있고 예. 어쩌면 또 그로 인한 또 다른 상처일 수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분명히 난 이전에 자라를 봤습니다. 놀랬죠. 그런데 자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뚜껑만 보더라도 벌컥벌컥 놀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인간관계를 했고 그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과 비슷한 이미지와 그 사람과 비슷한 그런 성향만 보이면 그때 받았던 상처가 덧나게 되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과잉 대응으로 그를 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엄밀하게 잘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거라면 예전에 상처 준 사람과 이미지가 똑같다는 것뿐이죠. 나는 그 사람 통해서 상처가 덧나긴 했는데 잘 보면 그 사람의 책임이 전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심리적인 내면을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나의 상처를 깨닫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치유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심리학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카르페 디엠, 현재를 살라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로마 시대 격언이죠. 현재를 살라. 그렇죠. 근데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 과거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 다 관계 안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분들의 99%의 공통점이 있어요. 과거에 매여 살아요. 또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때 내가 무기력했던 거에 대해서 용서를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경계하고 방어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간관계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경계와 방어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게 되면 나를 오픈해야 돼요. 이 오픈 속에서 그 사람과 정말 진정한 친밀감과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있으니 사람들과 진실한 친밀감도 힘들어져 외로울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상처에 그만큼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힘든 상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내 마음을 오픈합니다. 사실 오픈한다는 건 상처받을 준비가 되는 거죠. 상처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되게 멋진 말씀을 해줘가지고. 근데 이 상처받을 준비가 돼 있지만 그만큼 나는 행복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예. 정서적인 친밀감과 소통. 예.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계 속에서 또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쩌면 늘 상처받을 준비가 돼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내가 직장에서나 뭐 아닌 친구들 사이에서 예. 뭔가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순간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그래 라고 공감해주고 맞장을 쳐주고 귀를 기울여주면 예. 너무 행복하죠. 근데 그 상대방이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대충 반응을 해요. 이미 그 순간 나는 상처받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이 상처받았던 그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이 사람이 내 말을 무관심하게 반응했을 때 예.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나? 라고 하면서 또 불안해하고 그 걱정하기보다는 한번 이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좀 소홀하게 반응을 한 건 예. 나를 무시해서만이 아니라 좀 다른 환경이 있지 않나를 객관화시키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의 주의를 끌만한 어떤 일이 있지 않은가? 예. 내가 이 사람을 잘 모르고 예. 이 사람에겐 좀 특이의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지고 모르게 거기 빠져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소홀히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걸 무시와 상처로 받아들였다면 예. 이번에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한번 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유독 상대방에게 상처를 잘 주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유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동영상을 본 분 중에 누군가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뭐냐면 기질적인 요인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무신경하고 좀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가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컴플렉스요? 그렇죠. 컴플렉스가 뭐냐면 이제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걸 열등감으로만 설명을 했는데 예. 보통의 심리학에서는 그걸 열등감이 아니라 마음의 응어리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 사람들은 내면 깊은 곳에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혹시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이 싹 터요.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내가 강한 사람이야. 나 실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공격적인 자세를 하는 거죠. 상대방에 좀 강하게 밀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이면 깊은 곳에는 예. 나 무시하지 말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 결국 원인은 이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그 감정의 덩어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고슴도치.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불안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잘못해서 과잉 대응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소통에 문제가 생기니까 오해가 생기게 되고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뜻하지 않는 구설수와 관계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면 그 내면에 있는 그 열등감을 어떻게 네. 좀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자신 안에 열등감이 있고 자신의 상처가 있다는 걸 인정하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뭐 내가 뭐가 문제였어. 이런 분은 이제 사실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뭘 이뤘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보다는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지나치게 휘둘릴 수 있고 네. 하다못해 수면장애도 옵니다.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관계성 속에서 문제가 예. 드러나고요. 예.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수면장애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증상들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직면이라고 합니다. 직면. 그 사실을 안다는 건 예. 본인에겐 되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옛날에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늘어난 계기가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촛능과 같습니다. 촛능이 녹아지면서 그 밑에 있는 이물질들을 다 감싸게 되어지죠. 예. 과거의 상처가 이제 화석화된 것처럼 잊혀진 것 같으나 여전히 촛능 안에 갇혀진 것처럼 예. 그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굳어진 촛농을 녹여야 합니다. 그 녹이는 작업이 이제 직면, 아는 거, 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문제는 예. 단순한 대인관계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예. 과거에 내가 관계 안에 받았던 상처를 어떻게 내가 다뤄왔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샘플이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선생님 책을 보니까 행복을 학습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행복을 학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의 행복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는 게 다행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만큼 소유하고 있고 이 정도 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예. 사실 행복의 아주 중요한 기준은 주관적인 겁니다. 예. 내가 내 삶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그리고 어떤 시각과 관점에서 내 자신과 내 주변을 보는가에 따라서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예. 아니죠. 내 자신과 내 주변을 바라보던 관점과 시각을 조금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화가가 소실점을 찍어놓고 예. 그림을 그리잖아요. 기준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을 살짝 바꿔주는 작업이 행복으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어떤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을 바꾸는 방법을 뭐 간단한 걸 하나 정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한 강연에서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좀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강의를 끝나고 가는데 제 강의를 들었던 한 분이 저에게 오더니 교수님, 그러면 제가 우리 아버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용서하면 좋겠죠. 근데 용서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순간 가만히 있다가 이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가 필요하죠. 용서하면 선생님이 좀 많이 편해지니까. 하지만 그 용서를 하기 전에 예. 아버지를 예. 아버지로만 보지 마라. 아버지로만 보면 답이 없다. 사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 그런데 꿈을 가졌을 때 그 꿈을 접었어야 될 한 사람으로 봐라. 나름대로 열심히 성공하려고 애를 썼지만 운이 안 좋아서 좌절되고 실패하고 그리고 열등감과 무기력 속에서 세상을 살았어야 될 한 사람으로 한번 아버지를 봐라. 이런 여러 시각과 관점에서 좀 아버지를 볼 수 있다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선물이 뭐냐면 나를 용서할 수가 있어서요.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 좀 내 자신을 수용할 수가 있는 지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너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너무 말씀 잘 들었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구독자님들도 많이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